전국에 계신 한능검 수험생 여러분들 또 왔습니다. 한국사를 맛있게 만들어주는 은쌤이 또 왔습니다. 자, 오늘은 저와 함께 제59회 한국사 능력검증시험 심화해설 강의를 한번 해보고자 합니다. 간단하게 총평을 좀 드리자면 일단 이번 회차 같은 경우는 뭐 특색이 있는 문제라든지 아니면 좀 주목해야 될 만한 이런 사료나 제시문은 찾아보기 좀 힘들었습니다. 그 말인즉 정말 평이한 수준의 난이도로 출제가 됐다라는 거. 그래서 여러분들이 실제로 이 기출문제를 풀었을 때 만약에 여러분들이 원하는 등급만큼의 점수가 나오지 않는다라면 개념 강의를 다시 한번 좀 다져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1번 문제부터 또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지금 청주에 가면 오승읍에 가면 뭐가 발견됐냐? 이름부터 열나무식한 주먹도끼, 개개개개개개, 찢게, 밀게, 끌게, 쓴배 찌르게 전부 다 이거는 구석기 시대죠. 구석기 시대를 대표하는 아이템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아이템들은 뗀석기라고 얘기를 하죠. 아직까지 사람이라고 부르기는 애매모틱한, 아직 원숭이틱한 우가가가 우가가가 이 구석기들은 돌을 사용하긴 하는데 아주 멍청하게 사용합니다. 어떻게? 돌과 돌을 주워서 빵 부딪혀서 떼어져 나온 걸 쓰는 뗀석기를 사용했죠. 그러면 이러한 구석기 시대 때 내용을 찾으면 정답인데 또 이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구석기, 신석기, 청동기 생활상을 물어보는 거는 항상 1번 문제 출제율 100%입니다. 이걸 만약에 틀렸다. 전국에서 여러분 혼자 틀리는 겁니다. 그래서 무조건 맞추고 들어가야 된다는 거고 각각 시기를 보여주는 독특한 라이프 스타일 생활 모습 특징적인 그리고 대표하는 아이템들을 알아야지 문제를 풀 수가 있습니다. 1번에 철제 무기로 정복 활동을 펼쳤대요. 철기 시대겠죠, 여러분들. 그 다음에 주로 동굴이나 막집에 거주하였다. 정답은 2번이죠. 각 시기를 가르는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역시 의식주입니다. 이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게 먹는 거죠. 구석기들은 아직까지 자기가 뭔가를 만들어 먹을 능력이 없어요. 그래서 얘들의 먹는 거의 메인은 사냥입니다. 근데 동물이 맨날 이동을 하잖아요. 우가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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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물을 따라 같이 이동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 이동 생활을 해야 되니까 제대로 된 집을 지을 수가 없겠죠. 그래서 동굴이나 막 짓고 사는 막집에 거주했다라는 거. 그 다음에 3번의 명도전입니다. 이 명도전 같은 경우는 칼도 중국 화폐인데요. 화폐 모양이 칼 모양을 닮았다 그래서 명도전이에요. 이렇게 생겼어요. 어이구, 바로 분필이 부러졌네요.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걸 통해서 우리 뭘 할 수가 있냐? 초기 철기 시대 때 중국의 화폐였던 명도전이 우리나라 한반도에서 발견이 된 거예요. 초기 철기 시대 때 사람들이 중국과 교류를 했구나라는 걸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그 다음에 4번에 보면 반달 돌칼은 이렇게 생긴 거예요. 반달 모양이고 이렇게 끈을 연결해서 벼이삭을 슉슉슉슉슉 청동기 시대를 대표하는 아이템입니다. 청동기 시대 때 청동이 나오긴 하지만 농사를 지을 때만큼은 여전히 돌로 된 농기구를 사용해요. 왜? 청동은 갓 나온 레어템입니다. 은동진, 족장, 군장, 지배자만이 가질 수 있는 아이템인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여전히 돌로 된 농기구, 청동기 때. 그 다음에 V자 라인의 빗살무늬 토기입니다. V자 라인의 빗살무늬 토기는 요렇게 해안가에 살았던 신석기들이 모래사장에 빵빵빵빵 꽂아 쓰기 위해서 만들었던 V자 라인의 빗살무늬 토기. 이거는 신석기 시대.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2번 문제 한번 들어가 볼게요. 가나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거래요. 뮤지컬, 개천절. 여러분들 개천절이 뭔지는 다들 아실 거예요. 왜? 우리가 딴 건 몰라도 빨간다는 기억을 해야죠. 그리고 보시면 당군 할아버지께서 계시고 타이거와 베어가 보입니다. 옆으로 가볼게요. 우리나라 역사상 최초의 국가인 고조선이에요. 고조선이고 그 다음에 당군왕검 이야기. 이 당군왕검 이야기가 실렸던 역사책이 뭐죠? 바로 삼국유사. 처음으로 당군 신화 내용이 실렸던 책은 삼국유사. 일련 스님이 쓰셨던. 그리고 여기 웅녀와 한운 결혼했고 당군왕검. 당군왕검이란 단어는 두 가지 단어가 합쳐진 합성어입니다. 당군이란 단어는 제사장이라는 의미를 지니고 있고요. 왕검은 is king, 정치적 지배자라는 의미를 지니고 있어요. 그래서 당군 왕검을 합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당군 왕검이라는 사람은 제사와 정치를 자기 혼자 다 해먹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사회를 재정일치 사회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고조선이 어떤 문화를 기반으로 계급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계급이 처음으로 등장했던 청동기 문화를 기반으로 등장을 했어요. 그래서 청동기 문제가 나올 때 재정일치의 지배자가 등장하였다도 정답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고조선 찾아 들어가 볼게요. 정답을. 무천이라는 제천 행사를 열었대요. 이거는 동예. 무천은 동예. 예술과 예능을 사랑했던 민족 동예. 얘들은 10월 달에 하늘의 무용. 오, 하느님 감사해요. 농사가 잘 돼서 너무너무 좋아요. 무천. 하늘의 제사를 지냈던 예술과 예능을 사랑했던 동예고요. 이번에는 소도가 있습니다. 이 소도는 사만이에요. 농사가 너무너무나도 중요했던 사만 같은 경우는 농사할 때 중요한 날씨를 알기 위해서 제사장에게 그 역할을 부여를 했습니다. 그래서 하늘의 제사를 지내는 군장인 제사장, 천군이 있었고요. 이 천군이 지배를 했던 소중한 공간 소도가 있었다라는 거. 3번에 일책시비법이죠. 이거는 부여와 고구려에 있었습니다. 둘 다 산악지대, 해봤자 초원지대, 환경이 척박한 애들은 법이 엄격해요. 법이 느슨하면 자기들끼리 약탈을 하니까. 그러면서 일책시비법을 시행했다. 법이 엄격해서 서로 약탈을 안 하게끔. 한 번 잘못을 저지르면 12배로 무르는 거예요. 운동진 해설 더럽게 못하네. 싸대기나 맞아라. 짝! 한 대 절 때렸다. 그러면 저는 여러분들의 뺨을 12대를 때릴 수가 있습니다. 따닥딱딱딱딱. 자, 4번입니다. 왕 아래 상가, 대로, 패자 등의 관직이 있었다라는 거. 이거는 바로 고구려와 관련된 스토리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고구려고요. 그 다음에 정답은 이제 5번이죠. 전국 칠웅 중에 하나인 영가 대립할 정도로 성장하였다. 정답은 5번입니다. 고조선은요, 물론 연나라의 공격을 받기도 해요. 이게 전국 칠웅이 뭐냐면 그 춘추 전국시대, 춘추시대 전국시대를 합친 게 춘추 전국시대예요. 그 전국시대 중에 잘 나갔던 나라 칠웅 중에 하나였던 연나라와 요소 지역에 있던 연나라와 한판 붙습니다. 그리고 한때는 연나라의 징계의 공격을 받아서 위기에 빠지기도 하지만 어쨌든 연나라와 대립할 만큼 강했던 나라가 바로 고조선이었다라는 거. 그래서 이번의 정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3번 문제입니다. 가와 나 사이 시기에 있었던 사실로 옳은 건데요. 지금 이거는 또 삼국 통일 과정을 언급하고 있는 건데 한번 볼까요? 갑니다. 대야성에서 패했을 때 도독인 풍석이 아내도 죽었는데 그게 김춘추의 딸이었다. 그러면서 고구려의 사신으로 가서 내가 군사를 청하겠다. 백제의 원수를 갚겠다. 왕이 허락했대요. 이거는 뭐냐면 백제의자 왕이, 백제 마지막 왕이었던 의자 왕이 즉위하자, 우리가 아는 그 도라이 왕이 아닙니다. 똘똘했던 왕이에요. 이 의자 왕이 즉위하자마자 신라를 미친 듯이 공격합니다. 그러면서 신라의 정말 중요한 거점성이었던 대야성을 비롯해서 수십 개 성을 뺏어요. 그러자 똥줄 탔던 신라, 특히 김춘추가 이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고구려를 찾아가려고 하는 겁니다. 이때 고구려를 찾아가서 누굴 만나냐? 우리 개소문, 연개소문을 만나요. 그렇지만 연개소문이 도와달라고 하자 조건을 걸죠. 야, 너 신라 진흥왕 때 가져갔던 한강유역 땅 돌려줘. 그리고 북쪽 땅도 돌려줘. 그러면은 니들 도와줄게. 김춘추가 이걸 거절하죠. 그리고 나서 찾아간 곳이 바로 당나라입니다. 그러면서 체결되는 게 바로 나당 동맹이죠. 당나라 입장에서도 나 고구려 멸망시키고 싶은데 고구려 애들 너무 독한 애들인데 같이 싸우자. 오케이 콜. 받아들였던 겁니다. 여기까지 했고 나로 가볼까요? 나로 가시게 되면 복신, 도침. 백제가 멸망하자 슬퍼했던 도복을 입고 흑흑흑흑 울었던 도침, 복심, 흑치상지까지. 여기는 지금 나는 백제가 멸망하자 백제를 다시 한번 살려보자라는 백제 부흥운동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면 여기 사이에 들어가는 건데 딱 봐도 뻔하네요. 나당 동맹이나 백제 멸망 얘기가 들어가야 될 것 같은데 한번 볼까요? 지금 보시게 되면 1번에 당나라가 안동도호부를 설치하였다. 당나라가 고구려 땅의 식민지 기구였던 안동도호부를 설치했던 거는 고구려가 멸망한 직후의 스토리죠. 그러면 이거는 나이후가 됩니다. 그 다음에 나당연합군이 사비성을 함락하였다. 나당 동맹군이 결성되고 나서 가장 먼저 쳐들어간 게
백제죠. 왜? 고구려는 당나라와 맞다이를 까는 나라입니다. 맞대결을 펼치는 나라예요. 그래서 먼저 백제를 공격했고 결국 수도였던 사비성을 함락당하면서 백제가 멸망합니다. 그리고 다시 백제를 살려보자라는 백제 부흥운동으로 들어가는 거죠. 정답은 2번. 그리고 신라가 매소성 전투, 매기 이거는 매기 당나라를 매겼던 매소성 전투와 기볼포 전투 얘기인데 요건 잠깐 킵해놓고요. 자, 백제 부흥운동이 일어났을 때 이들이 던졌던 승부수가 뭐냐면 일본의 군대까지 끌어당겨서 같이 싸우는 거였어요. 그래서 외의 군대까지 동원을 해서 백제의 강, 백강, 똑같은 말로 금강 전투를 치르지만 결국 여기서도 패하면서 백제 부흥운동은 완전히 끝나버립니다. 그리고 나서 나당연합군은 고구려를 멸망시키죠. 그리고 안동 도읍을 설치하면서 고구려를 가지려고 하고 심지어는 백제와 신라 땅마저도 욕심을 냅니다. 그러자 신라가 당나라를 무찌르기 위해서 벌인 전투가 매기 당나라를 매겼던 매소성 전투, 기벌포 전투입니다. 이것도 이후의 일이죠. 그리고 여기 4번 덩그러니는 고구려가 신라에 침입한 왜를 격퇴했대요. 이건 언제예요? 고구려는 강대토 대왕 때, 신라는 누구? 내무랑 때. 내무랑이 왜구가 쳐들어오자 혼자 힘으로 극복이 안 되자 내무를 뿌잉뿌잉 강개토 대왕에게 갖다 바치고 왜구를 물리치는 데 도움을 얻죠. 이건 완전 앞에 가전의 스토리죠.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4번으로 들어갈게요. 가인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거예요. 지금 이 그림은 명나라 때 간행된 소설에 실린 망리지 비도대전이래요. 그림에서 당태종에게 칼을 날리고 있대요. 그리고 여기 보면 영류왕을 시해하고 대망리지가 돼서 권력을 장악하고 당나라의 침입을 격퇴했대요. 이게 누구냐면 우리 개소문아치 영계소문입니다. 영계소문은 영류왕과 대립을 해요. 이 영류왕과 대립을 했던 이유가 뭐냐면 이때 중국의 당나라가 야 고구려야 알아서 나한테 넙죽 엎드려라고 압박을 가해요. 그러자 영유왕은 당나라의 비위를 맞춰주려고 해요. 개소문아찌는 개소리 하지 마라 이걸 막으려고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둘 다 틀린 말은 아니에요. 영유왕은 이 앞에 수나라와 고구려가 엄청 싸웠잖아요. 전쟁을 너무 많이 해서 힘이 너무 많이 빠졌다. 당나라와 또 싸울 힘이 없다. 당나라 비위 맞춰주자. 틀린 말은 아니죠. 근데 개소문 말도 틀린 말 아닙니다. 개소문은 전하 헛소리 하지 마십시오. 어차피 당나라한테 잘해줘봤자 어차피 언젠가는 싸울 겁니다. 어차피 싸울 나라한테 잘해줄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둘 다 틀린 말은 아니죠. 영유왕이 계속 당나라와 친하게 지내려고 하자 결국 영계소문이 정변을 일으키고 죽여버립니다. 그리고 고구려의 마지막 왕이었던 보장왕을 세우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 영계소문의 활동을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가 그 지도고요. 지도. 여기 영계소문이고요. 그 다음에 정답 바로 나왔네요. 1번. 천리장성의 축조를 감독하였다. 그래서 당나라와의 전쟁을 대비하면서 천리장성을 쌓고 그걸 감독했던 게 바로 개소문입니다. 그리고 살수에서 수나라, 죽일 설설설설설설 수나라를 물로 죽였던 이거는 을지문덕 장군이죠. 수나라는 당나라가 건국되기 바로 직전의 왕조죠. 그 다음에 등주, 당나라 군대를 선제 공격했던 거. 이거 발해에 무식하게 두드럽했던 무왕입니다. 발해에 무식하게 두드럽했던 무왕. 고구려를 멸망시켰던 그 길로 그대로 가서 어떻게 수군으로 공격합니다. 장문유의 수군으로요. 그 다음에 황산벌에서 계백이 이끄는 군대를 물리쳤다. 황산벌 전투가 백제의 어떻게 보면 마지막 승부수 전투였죠. 계백 장군의 500결사대가 김유신과 싸웠지만 결국에는 패하면서 백제가 신라에게 멸망을 당하는 거고, 안승을 왕으로 추대하고 고구려 부흥동이죠. 이거는 고구려 부흥동인데 고구려 부흥동을 주대했던 사람은 기읒 바로 고연무. 그 다음 건모잠 같은 인물들이 고구려 마지막 왕 보장왕의 조카였던 안승을 왕으로 추대하고 고구려 부흥동을 전개했습니다. 정답은 1번이죠. 1번. 고구려 부흥동이 일어날 때는 이미 영계소문은 죽고 없죠. 고구려 멸망 전에 죽잖아요. 그래서 정답은 1번이고요. 5번 문제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밑줄근 왕의 활동으로 옳은 건데요. 지금 보시면 다음 왕이 신라의 땅을 뺏어서 신주를 설치했대요.
그리고 이 왕이 신라를 습격하려고 몸소 보병을 끌고 가다가 이런 젠장, 적에게 붙잡혀서 죽어버렸대요. 이거 누구예요? 바로 백제의 마지막 정성기를 이끌었던 성왕의 스토리입니다. 그리고 이때 죽였던 왕은 신라의 마지막 정성기를 이끌었던 진짜 흥행했던 진흥왕의 스토리죠. 사실 둘은 원래 나제 동맹 중이었던 거예요. 이 나제 동맹 중에 성왕과 진흥왕이 같이 함께 고구려의 한강을 차지하러 가죠. 그러면서 한강의 남쪽은 백제가 이렇게 치고 가고요. 한강의 이북 지역은 진흥왕이 이렇게 치고 가면서 한강을 독차지합니다. 그런데 진흥왕이 한강의 북쪽을 차지하고 보니까 한강이 너무 좋은 거예요. 백제 성왕을 배신 땡기면서 한강을 독차지하죠. 그러자 100년 동안 이어졌던 나제 동맹이 깨지게 되고 분노 폭발했던 성왕이 한강으로 가는 게 아니라 신라 경주로 쳐들어갑니다. 그 경주로 쳐들어가는 길목에 있었던 성이 바로 관상성이라는 성이에요. 처음에는 성왕이 간 게 아니라 성왕의 아들을 보내요. 그리고 전투에 승리한 뒤 직전이라는 소식을 듣고 아들을 응원하러 가다가 그만 여기처럼 매복해 있는 신라군의 병사에게 붙잡히면서 죽임을 당합니다. 그러면서 이 관상선 전투에서 성왕이 전사를 하게 되고 이 전투에서 백제가 패하면서 퇴각을 하죠. 그러면서 이걸 공격했던 신라군이 대승을 거둡니다. 그러면서 백제는 마지막 왕, 의자왕이 나올 때까지 쭉 암흑기에 빠지는 거죠. 그러면 이 성왕의 스토리를 찾는 거예요. 자, 익산의 미륵사, 미륵사지 석탑을 세웠던 이거는 백제무왕이죠. 백제무왕. 그리고 평양성 전투에서 고궁원왕. 왠지 이름이 고구려틱합니다. 대빵대빵 원망스럽게 죽었던 왕. 누구한테? 백제의 역사상 최고의 정성기를 이끌었던 가장 넓은 영토를 차지했던 백제 근초고 왕에게 죽임을 당했던 고궁원왕의 스토리고요. 그 다음에 성왕은 3번이죠. 백제의 마지막 정성기를 이끄는 왕이에요. 비록 죽긴 했지만 그 전까지 정말 엄청난 왕이었습니다. 아버지였던 무령왕이 왕권을 다 다져놔요. 그걸 바탕으로 체제를 정비하죠. 일단 수도로 옮깁니다. 위웅사, 위웅사, 위웅사. 위례성 한성 장수왕에게 뺏기자 백제는 웅진으로 옮겼죠. 그리고 사비로 옮겼던 게 성왕이에요. 왜? 사실 웅진은 장수왕에게 급하게 피해서 이동해서 만들다 보니 도읍으로 삼기 너무 작았던 거예요. 더 큰 데로 옮기려고 했는데 앞에 왕들이 의문의 귀족들에게 피살을 당합니다. 그러면서 못하고 있다가 왕권이 다져지자 성왕이 사비로 바로 이사를 가는 거예요. 그리고 나라 이름을 남쪽에 있는 부여라 그래서 남부여로 고칩니다. 정답은 3번이고 북위에 사신을 보내서 고구려 공격을 요청했던 게 누구냐면 백제의 괴롭게 죽었던 계로왕이에요. 계로왕은 자기 나름대로 고구려의 정성기를 끄는 장수왕을 견제하기 위해서 북위에게 사신을 보냈는데 문제는 이 북위가 이 받은 사신의 내용을 그대로 고구려에게 알려줍니다. 장수왕을 더 자극시키는 결과를 받게 되고 결국 수도도 뺏기고 본인도 죽게 되죠. 자, 동진에서 온 마라난타를 통해서 불교를 소용한 게 이게 백제가 불교를 공인하게 되는 과정이에요. 소수리왕, 고구려는 소수리왕 때 중국의 전진으로부터 받아들였더라면 여기는 동진입니다. 저와 이름이 똑같은 동진. 동진으로부터 마라난타. 이거는 백제는 침류왕이에요. 침류왕. 그래서 정답은 3번 되겠습니다. 6번 문제입니다. 가국가의 문화유산으로 오른 건데 서러벌 메타버스? 수도 경주의 문화유산이래요. 여기 보시면 첨성대가 있습니다. 이거 좀 쉬울 것 같은데요? 한번 볼까요? 정답 바로 보이네요. 3번. 석고람. 1번은 뭐예요, 여러분들? 철변태, 철오타쿠, 철이 썩어나서 철원자재 덩이새를 화폐처럼 사용했던 낭랑가 위에 철을 수출했던 가야의 철갑옷이고요. 2번 같은 경우는 발해의 이불병자상입니다. 예전에 고구려가 좋아했던 불교 신앙을 그대로 재현한 불상이고 고구려계의 의식을 또 볼 수가 있는 거고 그 다음에 4번 같은 경우는 백지죠. 백제금동대학로입니다. 도교적 색채를 담고 있고 물론 불교적인 색채도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5번은 고려시대 강원도 평창에 있는 월정사 팔각 9층 석탑이죠. 팔각형 모양의 9층탑. 다 틀렸습니다. 정답은 3번 되겠습니다. 가왕의 업적이에요. 다음 가의 자치를 따라서 삼국 통일의 위협을 달성한 삐리리왕, 월성, 왕이 거처한 궁성, 그 다음에 동궁과 월지, 왕이 건설한 별궁이고 여기 두 개에서 힌트가 이제 나온 거죠. 가문사. 가문사지 터인데
왕을 기리기 위해서 아들 뉴스페이퍼 킹, 신문왕이 완성해요. 사실 이 가문사라는 절은 여기 주인공, 일단 주인공을 쓸까요? 문무왕. 문무왕 때 만들기 시작을 해서 아들이었던 뉴스페이퍼 킹 왕, 신문왕 때 이 가문사가 완성이 돼요. 그리고 아버지에 대한 은혜를 기리기 위해 탑을 세웁니다. 신문왕이. 이거 뾰족하죠? 날아가서 뾰족한 거예요. 아버지의 은혜가 하늘을 찌릅니다. 가문사지 3층 석탑을 만들었던 게 아들 뉴스페이퍼 킹 신문왕이고, 특히 이 문무왕은 이런 얘기를 하죠. 죽기 전에 나는 죽어서도 신라를 지키는 용이 되겠다. 바다의 용이 되겠다. 무덤의 수중릉입니다. 수중왕릉이죠. 문왕이 어떤 왕이냐면 아버지가 또 누구예요, 여러분들? 쭉 올라가 볼까요? 태종무열왕 김춘추죠. 태종무열왕 김춘추가 백제를 멸망시키고 아야 세상을 떠나요. 그리고 그의 아들이었던 문무왕이 백제 부흥운동, 고구려 멸망, 그리고 고구려 부흥운동, 나당정쟁, 매겼던 매소성 기벌포 끝내놓고 아야 왕권을 옮긴 게 신문왕입니다. 자, 그러면 이 문무왕 때 업적을 한번 볼게요. 자, 보시게 되면 국가적인 조직으로 화랑도를 개편하였다. 이거는 진짜 흥행했던 진흥왕의 스토리예요. 진흥왕 때 역대 최고의 넓은 영토를 가졌잖아요. 수많은 인재가 필수입니다. 그래서 동아리였던 청소년 수행단체였던 화랑도를 국가조직인 조직, 수능 정규 과목으로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김유신, 관창 같은 정말 뛰어난 인물들이 배출됐다라는 거고, 정답은 2번이네요. 이거는 사정부라는 부서가 있어요. 이게 뭐냐면 아버지였던 태종무열왕이 먼저 사정부라는 부서를 만들어요. 인정사정할 거 없이 관리들의 비리를 잡는 사정부를 만들어요. 그리고 그의 아들이었던 문무왕은 아버지가 사정부 만든 걸 그대로 둔 상태에서 외사정을 만들어요. 이거는 바깥 외, 지방에 있는 관리들의 비리를 인정사정 없이 잡는 외사정을 만듭니다. 정답은 2번이고요. 3번에 2차전의 순교를 계기로 불교를 공인하였다. 법으로서 불교를 공인했던, 법과 관련된 건 싹 다 뭐라고 했나요? 신라는 법으로 흥행했던 법흥왕이라고 얘기를 했었죠. 그리고 독서 삼품과, 뉴스페이퍼 킹, 신문왕이 만든 학교가 국학이에요. 이 국학이 졸업시험이 없습니다. 시험이 없으니까 학생들이 공부를 안 하네요. 그래서 원성왕이 만든 시험이 독서 삼품과, 학교에서 독서한 걸 바탕으로 시험을 쳐서 상중하 등급을 맞춰서 관직에 나갔던, 어떤 시험을 만드니까 얼마나 원성을 자작이 들었을까요? 원성왕 때. 그 다음에 자장의 건의를 받아들여서 황룡사 구층목탑을 설립했던 거는 선덕여왕이죠. 선덕여왕 때 첨성대, 그리고 황룡사를 지었던 거는 진흥왕 때, 구층목탑을 만든 거는 선덕여왕 때입니다. 정답은 2번. 8번 문제로 들어갈게요. 다음 자료에 나타난 시기의 경제 상황으로 옳은 거예요. 보고 두 번 보고 장보고, 청해진의 장보고. 장보고는 언제입니까? 신라가 망하기 직전인 신라 하대 때 활동했던 인물이에요. 청해진을 만들어서 해적을 소탕한 후에 청해진을 완도에 만들어서 해상 무역을 장악하죠. 중국의 물건과 중국의 사람들을 안전하게 신라와 일본으로, 신라와 일본의 사람들과 물자를 안전하게 중국으로 떼돈을 벌입니다. 이걸 바탕으로 신라대 때 혼란했던 시기에 나왔던 왕위쟁탈전에 뛰어들죠. 그래서 본인이 원했던 왕을 2명이나 세웁니다. 그리고 본인의 딸을 왕비로 만들려다가 결국에는 암살을 당하면서 끝이 나죠. 그러면 이 시기 때요. 한번 볼까요? 1번에 은병을 화폐로 제작되었다. 이 은병을 다른 말로 활구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이렇게 마치 똥처럼 생겼지만 우리나라 한반도를 본따 만들었다는 활구. 당시의 고액 화폐예요. 언제? 고려시대 때. 고려시대 때 쑥종이요. 의천이 건의를 받아들여서 만든 활구입니다. 주전도감을 설치하고 활구, 해동통보, 사만통보를 만들죠. 자, 그리고 낭랑가 외에 철을 수출하였다. 이거 아까 제가 얘기했잖아요. 철변태. 가야고 더 거슬러 올라가면 변안 또 여기에 해당이 됩니다. 변안이 가야로 바뀐 거니까요. 그 다음에 집집마다 부경이라는 창고. 고구려예요, 고구려. 고구려는 자급자족이 불가능한 나라입니다. 산악지대에 있다 보니. 그러니까 항상 인근의 나라를 삥 뜯어요. 약탈하고 삥 뜯으면 그 삥 뜯은 거를 보관할 공간이 필요하죠. 그게 부경이에요. 자, 그 다음에 덕대라는 사람이 광산을 운영했대요. 이거는 조선 후기 때입니다. 조선 후기 때 돈을 많이 번 상인들이 광산도 직접 운영하고 싶은 거예요. 왜? 원자재를 헐값에 얻고 싶으니까. 근데 광산 운영할 줄 모르잖아요. 그래서 어떡하냐? 덕대,
덩치가 좋은 덕대, 베테랑 광부를 섭외를 해요. 얘한테 돈을 주고 광산 한번 운영해봐. 그럼 이 덕대가 받은 돈을 가지고 광산을 한번 운영하는 거예요. 오늘날로 치면 경영형 CEO입니다. 네, 전문 경영인이죠. 그거고 그 다음에 5번이 정답이네요. 울산. 모든 왕조들은 국제무역항이 있을 거예요. 그 국제무역항은 당연히 수도와 가까운 지역에 있습니다. 그래서 고려 같은 경우는 개경 근처에 있는 예성강 하구의 병랑도, 신라는 경주가 수도잖아요. 그래서 경주 밑에 있는 울산이 국제무역항이에요. 거기에 아라비아 나이트, 아라비아 상인들이 들락날락했다라는 거. 정답은 5번입니다. 9번 문제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가 국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거래요. 지금 이곳은 해동성국이라고 불렸던 띠리리의 유적이래요. 지금 여기 가가 빠졌네요. 네, 띠리리의 유적이고 또 내려가서 이 얼기지나는 효율, 지금 고래의 남방인데 있는 삐리리, 고구려의 온돌 양식을 계승시켜서 발전했다는 사실을 잘 보여준대요. 여기서 결정적인 힌트는 해동성국이죠. 너희는 정말 바다 동쪽의 가장 번성한 국가구나. 중국 당나라로부터 인정을 받은 거예요. 언제? 발해의 10대 왕이었던 선왕 때. 발해가 건국되고 나서 거의 고구려가 멸망한 지 100년이 지나서 고구려의 옛 땅을 거의 다 차지해요. 그래서 당나라에서 인정을 해준 거예요. 해동성국이라고. 그리고 발해는 흔히 고구려를 계승했다고 얘기를 하죠. 그걸 보여주는 가장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온돌입니다. 따뜻한 온돌. 고구려는 춥잖아요. 그러니까 고구려에 썼던 온돌을 사실 발해가 그대로 쓴 건데 이 온돌 양식은 중국이나 다른 곳에는 볼 수가 없는 양식입니다. 그래서 발해가 고구려를 계승했다는 걸 보여주는 또 증거가 되기도 하죠. 일단 발해 내용을 찾아야 되는데 한번 가볼까요? 1번에 구서당 십정. 이거는 누굴까요? 뉴스페이퍼 킹왕. 신문왕의 업적입니다. 신문왕. 신문을 읽어서 대빵대빵 똑똑했다라는. 이 신문왕 같은 경우는 삼국을 통일하고 아버지로부터 받았잖아요. 왕권을. 그럼 뭘 해야 돼요? 고구려와 백제인들을 통합을 해야 됩니다. 그게 구서당이에요. 수도를 지킨 9개 군대. 고구려인으로만, 백제인으로만 구성된 군대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십정은 지방을 지키는 10개 군대. 광평성. 바로 후고구려. 궁예가 건립했던 후고구려의 최고의 정치기구예요. 암기법으로. 궁예는 머리털이 없어요. 빛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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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빛강 빛강 빛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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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평성입니다. 네, 미안해요. 민망하지만 어떻게 이걸 해야 돼요. 왜? 그래야지 여러분들이 기억을 합니다. 자, 그리고 3번이 정답이네요. 발해 교육. 발해 교육을 발주시켰던 발해 교육을 발주시켰던 교육을 발주시켰던 주자감. 신라는 국학, 고려는 기읒기읒 국자감, 그리고 끝 무렵에 성균관을 이름이 바뀌고 조선은 성균관, 그리고 고구려는 소수림왕 때 태학. 정답은 3번. 욕살 철역은지 지방간 두었다. 이것도 심화에서 최근에 자주 나오는 선지죠. 고구려가 지방간에 파견했던 지방간 이름이 욕살 철역은지예요. 그 다음에 지방에 22담로를 두어 왕족을 파견하였다. 백제무령왕입니다. 백제무령왕은 떨어진 왕권을 되살리기 위해서, 왕권을 강화를 위해서 지방 22군데 중요한 지역에 지금으로 치면 광역시 개념의 22담로를 설치를 해요. 그리고 자기 자식들 왕족들을 파견합니다. 그리고 지방을 견제하는 거죠. 왕권을 강화시키는. 정답은 3번 되겠습니다. 10번 문제로 들어갈게요. 가에서 라, 일어난 순서를 옳게 나열한 것은 한번 볼까요? 처음으로 전시가를 제정했대요. 고려 시대 때 신하들에게 월급을 주는 제도였던 전시가. 전지와 시지를 지급했던 전시가인데요. 이거를 처음 시작했던 건 누구냐면 경종 때입니다. 경종 때. 고려 시대의 광종 때 4대 왕이었던 광종이 과거제를 시행했잖아요. 이제 관직에 막 신하들이 들어온 거예요, 새로. 걔들한테 월급을 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 다음 왕이었던 경종이 전시가로 세팅을 한 거죠, 세팅을. 그 다음에 나에 보면 역분전이 있어요. 분필이 부러졌으니까 새 걸 좀 쓸게요. 역분전이 있습니다. 이 역분전은 누구 때냐? 태조 왕건이에요. 태조 왕건을 도와서 후삼국 통일 과정에 기여를 했던 인물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동진아, 너무나 고맙다. 너 때문에 통일할 수 있었죠? 너에게 선물을 줄게. 네 역할에 따라서 나눌 분, 땅을 나눠줄 거야. 역분전을 지급했던 겁니다. 그리고 다를 볼까요? 다. 쌍기의 건의.
쌍기의 건의를 받아들여서 후주에서 기화했던 중국인, 쌍기의 건의를 받아들여서 과거제를 시행했던 거는 바로 광종이죠. 그 다음에 라는 뭐냐면 12목 제도를 시행했대요. 이거는 잘리니까 요 프로 갈까요? 바로 12목을 설치하고 외관을 파견했다고 얘기합니다. 바깥의 관리를 파견하죠. 지방간을 고려시대 처음으로 파견했던 바로 고려의 6대 왕이었던 성종입니다. 최승로의 건의를 받아들여서 알았어. 정치를 할 때만큼은 불교가 아니라 유교대로 정치를 할게. 그러면서 호족들로부터 삥 뜯기는 백성들을 지키기 위해서 중요한 12군데 지역에 12목을 설치를 하고요. 그리고 지방간을 파견했다라는 거. 자, 그러면은 1대 왕이었던 태조 왕건이 1번이 되겠죠. 나가 1번이 되고요. 그 다음에 광종이 그 다음이죠. 2번. 과거제. 그리고 이 과거제를 바탕으로 신하들에게 월급을 주는 전시가를 시행했던 경종이 그 다음 왕입니다. 3번이고요. 그 다음에 경종이 아야 죽고 나서 왕이 올랐던 게 바로 고려의 6대 왕 성종이죠. 그러면은 순서가 나다가라가 되겠네요. 나다가라. 그러면 정답은 나다가라.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11번 문제입니다. 다음 대화에 등장하는 왕이 추진한 정책으로 옳은 건데요. 신이 싸움에 진 이유는 적들이 기병인데 우리는 보병이라 대적할 수가 없습니다. 새로운 부대가 필요해요. 그래? 그러면 별무반을 창설해라. 특별한 무술을 지녔던 별무반, 신기한 보병기술을 가진 신기군, 신기한 보병기술을 가진 신보군, 승려들로 구성된 항마군으로 구성된 별무반. 이거를 창설했던 인물은 누구냐면 윤관입니다. 윤관은 똥 싸는 게 아니에요. 여진족을 털어먹었던 이 윤관이 건의를 하기도 했었는데 실제로 기병을 잡기 위해서 보병으로는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신기군, 기병 기술이 들어간 이 별무반 창설을 얘기를 했었는데 이때 왕이 누구냐면 숙종이에요. 고려에. 숙종은 우리 앞에서 많이 봤었죠. 주전도감을 설치하고 할구, 삼안통보, 해동통보를 만들었던 그 숙종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윤관이 별무반을 이끌고 여진족을 털고 동북구성을 축주했을 때 왕은 예종이에요. 그런데 지금 창설했을 때 시기잖아요. 그러니까 숙종을 물어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다음 왕이 추진한 정책은 여기 나오잖아요. 3번. 바로 주전도감을 설치하고 해동통보를 발행하였다. 정답은 3번입니다. 제가 볼 땐 좀 치사하게 나온 문제긴 해요. 왜냐면 그 전에 고려시대 숙종의 이런 업적으로 물어보진 않긴 했는데 이번엔 아예 이렇게 대놓고 물어봤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답은 3번이고 그리고 1번 볼까요? 천수라는 독자적인 연호를 사용했던 거 이것도 좀 생소한 선지긴 했었습니다. 이거는 태조 왕건이에요. 태조 왕건 때 이처럼 천수라는 독자적인 연호를 사용했고요. 그 다음에 양형고를 설치하였다. 이게 실제로 윤관이 별무반을 가지고 여진족을 털었던 왕, 바로 예의범절을 중시 여겼던 예종입니다. 예의범절을 중시 여겼던 예종, 그 예의범절을 가리키기 위해 공교육 강화에 힘쓰죠. 그러면서 국자관 내에 칠제 전문 강좌를 설치를 하고요. 그리고 장학금을 주는 양형고를 설치합니다. 그래서 관학을 진흥하고자 했던 거고 4번에 노비양건법은 고려시대 광종이죠. 후삼국 통일 과정 속에서 은동진이가 태조 왕건을 도와서 백제 땅을 점령했는데 거기에 있는 백제 농민을 내가 불법적으로 노비를 만들었습니다. 그런 케이스를 다 조사를 해서 불법적으로 노비가 된 애를 다시 일반 농민으로 만들었던, 노비를 안전하게 검사해서 농민으로 만들었던 광종의 노비양건법. 그 다음에 국자감을 성균관으로 개칭하고 유학교육을 장려했대요. 이거는 공민왕 때 스토리입니다. 공민왕 때 성균관으로 이름을 바꾼 후에 유학교육을 깔끔하게 세팅을 해서 실력을 가지고 있던 신진사대부가 관직으로 나올 수 있게끔 세팅을 하죠. 자, 그러면 11번의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12번 문제입니다. 가와 나 사이 시기에 있었던 사실로 옳은 건데요. 가를 보시게 되면 이자겸과 척준경이 왕을 위협했대요. 지금 이거 이자겸은 아니죠. 이자겸이 지금 왕을 겁박하고 난리가 났습니다. 그리고 나 볼까요? 이방과 이고가 정중부를 따라 몰래 말하기를 오늘날 문신들이 득이양양하니 무신들을 굶어 죽고 있습니다. 작살내죠. 이거 어떻게 참겠습니까? 이거
무신정변이 지금 일어나기 직전의 상황이죠. 그러면 지금 여기 사이에 들어갈 수 있는 일을 물어보고 있습니다. 한번 들어가 볼까요? 김부식이 묘청의 반란을 진압하였다. 정답이 1번이죠. 이자겸의 난은 어떻게 됩니까? 왕보다 힘이 더 셌던 이자겸이 왕의 자리에 욕심을 내면서 이자겸이 반란을 일으켰고요. 그러자 당시 왕이었던 인종이 이자겸과 같이 반란을 일으켰던 척준경, 앞에 사료에서 봤었죠. 척준경을 유인합니다. 어떻게 유인하냐? 야, 너 그냥 나한테 와. 그러면 이자겸이 누렸던 권한, 권력 다 넣어줄게. 그러자 준경이가 사뿐하게 바로 이자겸을 잡아서 끝내버립니다. 그리고 이자겸이 붙잡히자 인종은 차분하고 침착하게 척준경을 제거하죠. 그러면서 끝난 게 이자겸의 난이에요. 이자겸의 난이 끝난 지 몇 년 후에 바로 묘청이 일어나게 하죠. 전하, 이거 보십시오. 고려의 기운이 쇠하였습니다. 이자겸의 난이 일어나면서 개경수도가 불타지 않았습니까? 우리 고려가 다시 흥행하려면 수도를 이사를 가야 됩니다. 서경, 평양으로 갑시다. 서경 천도운동이 벌어지죠. 그렇지만 결국 실패로 끝났고요. 묘청은 그렇게 자기가 원했던 서경에서 반란을 일으킵니다. 그게 묘청의 난이죠. 이거를 진압했던 게 바로 이런 부식 덩어리 김부식 같지. 책이 사기예요. 당군신하가 엄서영, 삼국사기, 당군신하가 없던 그 삼국사기를 썼던 김부식이 진압을 합니다. 그리고 이 난이 끝나고 나서 인종의 명을 받아 쓴 책이 삼국사기예요. 이번에 강조의 정변을 일으켜서 김치양을 제거하였다. 당시 왕비, 당시의 왕의 엄마였던 천추태후가 김치양과 바람을 피면서 아들이 태어났는데 그 아들을 왕으로 세우러 가자 강조가 정변을 일으켜서 제거했던 거. 강조의 정변. 이거는 거란의 1차 침입이 끝나고 2차 침입이 일어나기 바로 직전. 거란의 2차 침입이 하나의 또 배경이 되게 됐던 강조의 정변인데 이거는 이자겸의 난 훨씬 앞의 스토리죠. 그 다음에 망이망소이가 공주 명학소에서 봉기하였다. 무신직공기 때 일어났던 사건이죠. 무신직공기 때 농민반란이 가장 많이 일어납니다. 고려시대 때. 왜? 무신들은 무식하잖아요. 백성들 삥 뜯을 때 악독같이 삥 뜯고 무식하게 삥 뜯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반란이 망이망소의 난. 그 다음에 서희가 강동육주를 송영시 소송령과 외교 담판으로 획득을 하죠. 이거는 거란의 1차 침입입니다. 최충원이 봉사 10주를 올려요. 그 앞에 수많은 무신직권자들이 있었잖아요. 전하, 저는 그 앞에 그런 쓰레기 무신직권자와는 다릅니다. 저는 국가를 위해서 봉사를 하겠어요. 라면서 무신직권기에 있었던 무신정변 터지고 나서의 일이죠. 최충원이 봉사 10주를 올리지만 하나도 지킨 게 없어요. 그냥 말만 그렇게 한 겁니다. 어쨌든 12번에 가나 사이에 들어갈 수 있는 거는 1번이 되겠네요. 정답은 1번입니다. 밑줄근 왕의 재위 시기에 있었던 사실로 옳은 거래요. 얼마 전에 왕께서 기철과 그 일당들을 반역죄로 숙청했대요. 정동행성 이문소도 철폐하셨다고 하더군. 자, 이거는 공민왕입니다. 고려 후기에 공민왕 때 있었던 일인데요. 이 공민왕 때는 중국의 원나라에서 오리지널 중국인 한족이 만든 왕조였던 명나라로 넘어가는 원명 교체기 시기예요. 둘이 치열하게 싸우고 있는 시기니까 원나라가 우리한테 간섭을 못하겠네? 라면서 이 틈을 타서 공민왕은 어떤 정책을 펼칩니까? 바로 원나라에 반대하고 우리의 자주성을 되찾는 반원자주 정책을 펼치죠. 그 반원 자주 정책의 결과가 이거 두 개입니다. 기철이 누구냐면 예전에 그 히트했던 드라마 기왕후, 하지원이 주연이었던. 이렇게 얘기하니까 저는 봤는데 요새 젊은 세대들은 모르더라고요. 그 기왕후를 보시게 되면 그 기왕후가 누구냐면 기철의 여동생입니다. 그냥 일반 신분으로 끌려갔다가 거기서 황후가 된 거예요. 그러면서 오랍이었던 기철이 엄청난 권한을 누리게 되죠. 이 기철을 반역죄로 죽여버립니다. 공민왕이. 그리고 정동행성. 이거는 원나라가 일본을 치기 위해서 우리나라에 만든 기구였는데 일본 원정이 실패로 끝나자 그대로 두면서 식민지 기구로 둬요. 이 정동행성의 가장 핵심 부서가 이문소인데 이거를 날려버립니다. 이 공민왕은 이렇게 반원 자주 정책을 펼치면서 원나라에게 뿌잉뿌잉 애교를 갖다 바쳤던 기철 같은 친원파, 이 친원파들의 경제적 힘을 약화시키기 위해서 정답은 4번. 신돈을 등용하고요, 승려를. 그리고 전민변정도감을 설치하고 전민변정 사업을 추진합니다.
이게 뭐냐면 권문세족 친홍파가 우리의 영원한 호구 백성들의 땅을 강제로 뺏고 땅을 뺏으면서 거기에 있던 백성들을 자기 노비로 만든 거예요. 이거를 그대로 원상복구시키는 겁니다. 불법적으로 뺏은 땅을 다시 원래 주인에게 돌려주고요. 노비로 만들었던 노비가 되었던 농민들을 다시 농민으로 돌리는 거예요. 광종 때 노비양건법의 업그레이드 버전이죠. 땅까지 돌려준 겁니다. 그걸 추진해서 권문세족의 힘을 약화시킨 게 공민왕. 정답은 4번. 1번에 과정법을 실시했대요. 과정법은 이성계와 정도전이 주도했던 권문세족을 거렁뱅이로 만들기 위한 정책, 경제를 틀어지기 위한 정책. 이거는 공양왕 때 시행됐던 거고요. 그리고 정지가 간음포에서 승리를 거두었다. 거의 나오지 않는 선지가 나왔습니다. 이거는 우리 그 채무선이 확통도감을 만들고 대포를 만들죠. 채무선, 화포, 대포 만들어서 채무선, 화포, 신나, 심덕부와 나세와 함께 바로 큰 승리를 거뒀던 진포대첩 기억날 거예요. 시험에 잘 나오잖아요, 이거는요. 이 진포대첩에서 패했던 일본 왜구가 이거 복수를 위해서 다시 한번 관음포에 군대를 끌고 와요, 왜구가. 이걸 털어버렸던 게 바로 정지입니다. 그 다음에 국정총괄기구로 교정도감을 설치를 했대요. 이거는 누구냐면 최충원이죠. 최충원 무신직분자는 자기 멋대로 권력을 틀어지고 지 멋대로 하기 위해 정치를 내 멋대로 교정하는 교정도감을 설치하고 본인이 교정별감 자리에 오릅니다. 그리고 망곤당을 설립돼서 원가 고려학자들이 교유했던 거. 이거는 충성왕이 망곤당을 만들죠. 충성왕이 각종 개혁을 하다가 원나라에게 밉보여서 왕에서 잘려버립니다. 그리고 원나라의 수도였던 북경 베이징으로 끌려가요. 거기서 끌려간 김에 망곤당이라는 한문연구소를 만들어서 우리나라 학자들과 원나라 학자들이 교류하게 되고 우리나라에 성리학이 들어올 수 있는 토대를 만든 겁니다. 정답은 4번이죠. 14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가에 대한 고려의 대응으로 옳은 건데요. 현종 때 삐리리의 군주가 크게 군사를 일으켜서 정벌하고자 남쪽으로 피난을 갔대요. 그러자 그 군대는 여전히 머물고 물러가지 않았대요. 그러자 현종이 어떻게 하냐? 대장경을 조판하게 됐대요. 자, 이거는 거란의 지금 2차 침입 때죠. 거란의 2차 침입이 일어났고 앞에 제가 선지로 설명했던 강조의 정변이 터지자마자 이게 끝나자마자 호심탐탐 우리를 노리고 있던 거란이 쳐들어온 겁니다. 왜? 고려가 좀 많이 혼란스럽겠네? 그 틈을 타 쳐들어온 거죠. 그러자 현종은 결국 어떻게 되냐? 강조를 먼저 보냈지만 강조가 사실 거란이 2차 침입 때 전쟁에 패하면서 죽어요. 그러면서 혼란에 빠질 때 3차 기주대첩의 영웅이었던 강강찬이 건의하죠. 전하, 항복해서는 안 됩니다. 일단 피난을 떠나시죠. 피난을 떠나서 시간을 벌게 되면 시간에 쫓기는 거란이 알아서 퇴각할 겁니다. 피난을 떠납니다. 그리고 이때 불심으로 오랑캐를 무찌르기 위해 초조한 마음으로 처음 조판했다라는 초조 대장경이 이때 만들어지기도 하죠. 어쨌든 거란과 관련된 걸 찾으면 돼요. 찾아보겠습니다. 1번에 처인성에서 샤레이타, 몽골의 2차 침입 때 샤레이타를 활로 헤드샷으로 죽였던 김윤우 스님. 이때 샤레이타를 죽이면서 최후로부터 직책을 받으면서 장군으로 활동을 합니다. 그 다음에 2번 박이를 파견해서 근거시를 토벌하였다. 고려 후기 때 일본 왜구를 털어먹었던 박입니다. 헷갈리면 안 되는 게 몽골군과 싸웠던 1차 전투에서 승리를 거뒀던 몽골을 빠치게 했던 박서는 몽골, 박이는 왜구, 스시마섬. 그 다음에 세종대왕 때 이종무 장군도 스시마섬, 대마도. 3번에 개경을 방어하기 위해 나성을 축주했다. 이거는 3차의 영웅이었던 강강창 장군이 거란과의 방어를 위해서 만든 거죠. 정답은 3번이네요. 네. 그리고 삼수봉으로 구성된 훈련도감. 이거는 왜구죠, 왜구. 임진왜란 때 우리가 털렸던 이유가 우리는 활을 쏘는데 일본은 뿅뿅뿅뿅뿅 총을 쏘잖아요. 그래서 임진왜란 휴전협정이 들어갔을 때 우리는 빠르게 조총부대를 양성합니다. 그 조총부대가 바로 훈련도감이죠. 기존에 활을 쏘는 사수, 그 다음에 칼을 쓰는 살수, 그 다음에 총을 쏘는 조총부대로 구성된 훈련도감. 그리고 강화도로 도읍을 옮겨서 장기항전. 최후가 몽골의 1차 침입이 끝나고 나서 끝까지 싸우기에 강화도를 런하죠. 피난을 가고 끝까지 싸웁니다. 이게 몽골이죠. 그러면 정답은 3번이 되겠네요.
15번 문제입니다. 가에 들어갈 사진 자료로 적절한 건데 지금 땡땡시대. 이거는 뭐 여러분들 금방 풀어야 되겠네요. 딱 봐도 삼광창자입니다. 그리고 여기 있는 거는 수월 간음도. 고려시대니까 불화가 나오면 사실 문제 나오면 거의 고려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이 수월 간음도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의 질병을 치료해주는 부처입니다. 아프면 이런 수월 간음도 그림을 붙여놓으면 돼요, 집에. 자, 그러면 고려시대 한번 찾아볼까요? 금동령과 칠령명 열의 입상. 시험에 단독으로 출제가 잘 되는 거. 이거 고구려의 불상이죠. 그 다음에 서산 용령리 마해열의 삼종상. 이거의 별명이 뭐예요? 백제의 미소. 아침, 점심, 저녁으로 햇빛의 양에 따라서 웃는 미소가 달라진다는 백제불상이고요. 분황사 모정섭다. 일단 경주잖아요. 신라입니다. 깎을모, 벽돌처럼 깎아서 쌓아 올렸다라는 선덕여왕 때 만들어진 것으로 추정되고요. 위에 잘려버렸기 때문에 몇 층인지는 알 수는 없지만 어쨌든 신라의 석탑이고요. 그 다음에 영주 부석사 무량수전. 주심포 양식으로 만들어진 고려시대 때 만들어진 거죠. 정답은 4번이고 그 다음에 보온 법주사 팔상전. 그리고 부석사에 또 뭐가 있나요? 부석사 소조 아미타 열애자상. 그리고 이 부석사를 만들었던 거는 통일신라 시대 때 승려였던 의상. 그리고 보온 법주사 팔상전은 1층, 2층, 3층, 4층, 5층. 현존하는 남아있는 유일한 유일한 게 아니고 현재 남아있는 것 중에 가장 오래된 목탑. 조선시대 때 만들어진 목탑 법주사 팔상전입니다. 5층 목탑. 그리고 들어가게 되면 8개의 그림이 그려져 있습니다. 석가모님의 일생 중에 하이라이트 8개를 뽑은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정답은 4번인데 1번, 2번, 3번, 5번 전부 다 단독으로 문화재 문제로 출제된 적이 있습니다. 16번 문제입니다. 가기구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거예요. 가는 독자적인 정치기구 띵띵띵이래요. 중서문화성의 재신가, 중추원의 중추적인 역할을 했던 추밀이 참여를 했습니다. 자, 이거는 뭐냐면 중서문화성의 재능 있는 시나 재신, 중추원의 중추적인 역할을 했던 추밀. 이들은 중서문화성과 중추원에서 2품 이상의 높은 신하들이에요. 얘들이 들어갔던 고려의 귀족회의가 2개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도병마사가 있고요. 하나가 바로 식목도감이 있습니다. 지금 저기서 말하고 있는 거는 도병마사죠. 그러면 도병마사는 딱 봐도 뭐예요? 병사와 말을 부리는 기구. 국방회의 기구예요. 거란이나 여진이나 외구가 쳐들어왔을 때 만들어지는 임시회의 기구입니다. 그리고 식목도감도 임시회의 기구예요. 격식과 목차를 짜는 왕자가 태어났다. 파티해야죠. 왕이 만약에 세상을 떠났다. 제사 지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 거 할 때 만들어지는 거. 즉 그런 큰 행사, 큰 문제가 생겼을 때는 높은 애들이 들어가야 되죠. 재능 있는 신하 재신과 중추적인 역할을 했던 중추원의 추밀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거를 앞 대가리만 따서 제추회의라고도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리고 국방회의 기구였던 도병마사는 원간섭기 때 들어서 도평의사사로 이름이 바뀌면서 항상 있는 상설기구로 돼요. 처음에는 임시기구였다가. 그러면 이 기구에 대한 얘기를 한번 해볼까요? 정답은 바로 보이나요? 도병마사, 병사와 말을 부리는 회의기구. 국방 문제가 생기면 회의가 열리는 거잖아요. 정답은 2번이죠. 그리고 역사서 편찬과 보관을 주도했던 거는 조선시대 때 춘추관이라는 기구가 대표적이고요. 그 다음에 화폐와 곡식 출납과 회계를 담당하였다. 고려시대 때는 이렇게 이거 세금 거두는 거 동계산 기구 이거를 삼사라고 부릅니다. 조선시대와는 다르죠. 조선시대 때는 삼사가 사관원, 사원부, 홍문관, 언론기관이라면 고려시대 때 삼사는 단순 동계산 기구입니다. 그리고 좌사정, 우사정 이거는 발해죠. 발해는 당나라로부터 삼성육부라는 정치 제도를 가지고 와요. 이거를 가지고 와서 자기 스타일대로 운영을 합니다. 김밥이라는 제도를 가지고 와서 자기만의 독창적인 삼각김밥 또는 참치김밥 이런 걸 만들어낸 거예요. 그 증거가 뭐냐면 삼성 밑에 바로 좌사정, 우사정이라 해서 이원적 체제로 분리를 합니다. 그 내용이 나오는 거고요. 그리고 5번에 최후에 의해서 설치되어 인사행정을 처리하였다. 최후가 인사행정 처리했던 거는 방방방방방방 자기 집안에 정방을 설치를 하죠. 그래서 자기 집에서 인사 업무를 보는 거예요. 통진이 국방부 장관 임명합니다. 이걸 자기 집에서 하는 거예요. 궁궐에서 하는 게 아니라. 그게 바로 정방입니다.
그래서 정답은 2번 되겠습니다. 17번 문제입니다. 다음 자료에 나타난 시기의 사회 모습이에요. 지금 보면 제국공주도 나왔습니다. 제국공주. 제국공주가 나왔고 지금 쭉쭉쭉 나가게 되면은 이들 성을 빌리고 인후라고 했고요. 뭐 쭉 보시면 사치스러움이 나오고 막 제국공주를 따라서 이거 지금 원간섭기죠. 원간섭기 때 우리가 반쯤 원나라의 지배를 받았던 그 시기죠. 그 시기 때 사회상을 물어보는 거고 이 제국공주 같은 경우는 원나라의 공주입니다. 이때 우리는 부마국 체제라고 얘기를 해요. 그럴 리가 없겠지만 동진이가 고려의 왕자다. 그러면 초등학교 입학할 나이가 되면 원나라로 끌려가요. 그리고 그 원나라 수도에서 한 10년 동안 교육을 받습니다. 그리고 나이가 20살이 되면은 원나라 공주와 결혼해서 고려로 와서 왕이 되는 거예요. 자, 이 시기 때 모습을 보는 건데 최충이 구제학당을 설립했대요. 이거는 고려 중기 문벌귀족이 집권했던 그 시기입니다. 당시 수능 출제위원, 과거 출제위원이었던 최충이 은퇴를 하고 나서 학교를 만들어요. 구제학당. 똑같은 말로 문헌공도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때 1기 입학생들이 졸업 후에 전원 과거시험에 합격을 해요. 대박이 터지죠. 그러면서 문헌공도가 대박이 나면서 다른 사립학교가 막 만들어집니다. 그러면서 공교육이 위축되자 우리가 앞에서 제가 선지로 설명했던 뭐 양영고라든지 칠제라든지 이런 것들이 나타나기 시작을 하는 거죠. 어쨌든 이거는 문벌귀족이 집권했던 고려 중기의 모습이고 여긴 고려 후기잖아요. 흑창, 검은색 창고, 요거는 태조왕건입니다. 나는 그 전의 왕조와는 달라요. 백성들을 위한 왕가, 백성들을 위한 나라를 만들 거예요. 여러분들이 쌀이 없다, 농사가 개폭망했다 그러면 국가에서 쌀을 빌려주고 그 다음에 이자를 쳐서 받는 흑창을 운영할 겁니다. 진대법이 이름이 바뀐 거죠. 그리고 대각국사 의천, 의천천. 당시 왕자였던 의천, 아버지가 왕, 형도 왕. 그리고 본인은 그걸 바탕으로 송나라 유학을 가서 어떻게 중국으로부터 천태종을 배우고 와서 한국 귀국을 해서 고려에서 천태종을 가리키면서 하나의 종파를 만듭니다. 당연히 천태종이 창시되는 거죠. 그리고 나라로부터 뛰어난 승려로 인정을 받았기 때문에 죽고 나서 나라의 큰 스승이라는, 크게 깨우친 큰 스승 대각국사라는 칭을 얻게 됩니다. 이것도 문벌귀족이 집권했던 시기, 고려 중기예요. 태조왕건은 고려 초기고, 그 다음 만적이 개경에서 신분해방운동. 만적이 누구의 노비입니까 여러분들? 최충원의 노비죠. 왕후장상의 시거이 따로 있냐? 우리 한번 주인을 죽여보고 들고 일어나자. 아! 해보지도 못하고 끝나긴 했지만요. 무신직공기입니다. 이거 앞에 스토리죠. 그 다음에 지배층을 중심으로 변발과 호복이 유행하였다. 이거는 몽골풍입니다. 몽골풍. 몽골의 지배를 받다 보니 우리나라에 당연히 몽골의 풍습이 유행을 해요. 대표적으로 머리를 다 자르고 앞머리를 밀고 확 올려버리는 변발. 그 다음에 오랑캐 옷을 입는 호복이 큰 유행을 합니다. 정답은 5번 되겠습니다. 18번 문제입니다. 밑줄 그은 역사서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거예요. 지금 보시면 승려였던 일현이 마지막 여생을 보냈대요. 그리고 그는 불교사를 중심으로 민간설화 등을 수록한 역사서를 저술했대요. 그게 바로 뭐냐면 삼국유사죠. 삼국유사인데 그러면 이 역사책에 대한 설명을 찾으래요. 미리 쓰고 찾을까요? 아니면 선지를 보고 한번 설명을 할게요. 그러면 자, 저게 정답이네요. 일단 판서를 다시 봐주세요. 삼국유사는 누가? 일현 스님이 고려 후기 때 원간섭기예요. 원나라에게 반증 식민지배를 받던 원간섭기 때 쓴 책입니다. 그리고 이 책은 책이 사기인형 부식부식 덩어리, 김부시가치가 쓴 삼국사기와는 다르게 우리나라 최초로 바로 고조선 이야기, 바로 당군 신화가 처음으로 들어간 책이 바로 이 삼국유사입니다. 이런 삼국유사에 당군 신화를 넣은 이유는 간단해요. 이것 봐라. 우리가 비록 저 족보도 없는 몽골 오랑캐식들에게 반쯤 지배를 당하지만 우리는 당군 왕금 할배로부터 내려온 뼈대와 혈통이 있는 민족이다. 민족적 자주정신을 고취시키기 위해서. 그리고 본인이 승려이다 보니 온 동네를 돌아다니면서 옛날 옛적에 호랑이 담배 피는 시절에 이런 민간 설화들을 추구합니다. 그리고 불교사가 당연히 중심이 되겠죠. 본인이 스님이다 보니. 그 내용을 찾으면 되는 건데 숑숑숑숑숑숑 정답은 2번이죠. 그리고 편년체 형식으로 기술되었다. 이 편년체 형식이 뭐냐면요. 1월 1일, 1월 1일 이렇게 날짜 순으로, 일기순으로. 이거는 대표적으로 뭐가 있을까요? 조선왕조실록이죠.
틀렸고, 그 다음에 남북국이라는 용어가 처음으로 사용됐던 거는 조선 후기에 쓰여졌던 유독공이 쓴 발해고, 남쪽에는 김씨가, 북쪽에는 대씨가 있습니다. 틀렸고요. 그 다음에 왕명에 의해서 고승들의 전기가 기록되었다. 이게 아마 승려가 썼다라고 하니까 제일 큰 미끼 상품이 아니었을까요? 바로 각훈이 썼던 해동 고승전이죠. 바다 동쪽에 뛰어난 승려들의 위인 전기. 틀렸고요. 그 다음에 고구려 시조의 일대기가 서사시로 표현됐대요. 이거는 이규보가 쓴 동명왕편이죠. 동명왕편. 바로 고려 일대왕 고주몽의 위인전기입니다. 네, 뛰어난 능력을. 그래서 4번과 5번 같은 경우는 둘 다 이 삼국유사와 마찬가지로 고려 후기에 쓰여진 책이에요. 원간석기 때. 이런 책을 쓰는 이유는 뭘까요? 이것 봐라. 우리가 비록 저 족보 없는 몽골 새끼들에게 반쯤 지배를 받지만 이렇게 뛰어난 승려들이 있었던 나라의 후손이다. 이렇게 뛰어난 고구려의 일대왕 고주몽의 나라를 계승한 고려의 그리고 후손이다. 자주정신을 고취시키기 위해서. 정답은 2번입니다. 밑줄근 임금의 재위 시기에 있었던 사실로 옳은 거예요. 드디어 제가 옷을 입은 게 빛을 발할 때가 왔습니다. 권룡표죠. 네, 조선의 왕을 찾아야 되는 건데 임금께서 원통하고 억울한 일을 당했는데 그를 위해서 백성을 위해서 신문고를 설치하라고 명했대요. 그리고 하나를 힌트를 더 줍니다. 뭐냐면 사간원을 독립시켰대요. 이게 무슨 말이냐? 한번 가볼게요. 일단 누구냐면 바로 태종 이방원입니다. 두 차례의 왕자의 난으로 억지로 왕위를 얻던 태종 이방원. 그러면 원래 정상적이면 절대 왕이 될 수가 없잖아요. 이렇게 왕이 된 애들은 왕공 강화에 엄청나게 집착을 합니다. 그래서 왕공 강화 정책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 정답 중에는 왕공 강화 정책이 있지 않을까 싶은데 그 중에 하나로 뭐가 있냐면 사병을 없애버려요. 왜? 아니 본인이 개인 병사를 가지고 왕이 올랐잖아요. 없앱니다. 그리고 왕을 까는 사간원을 이렇게 독립시켜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사간원이 어떤 부서입니까? 왕이 도라이 같은 명령을 내리면 그 정책은 아니죠 라고 까는 애들이에요. 얘를 독립시켜버려요. 선생님 그러면 힘이 더 세지는 거 아니에요? 아니 왕이 뭘 하는지 알아야지 뭐 까든지 뭐 비판하라도 뭐 할 거 아니에요. 독립시켜서 저 멀리 보내버리는 거예요. 뭘 알아야 까죠. 그 다음에 신문고 설치는 태종 이방원. 나는 억지로 왕이 되긴 했지만 백성을 위하는 군주다. 억울하면 북을 치시오. 신문고를 설치합니다. 그러면 이런 태종 이방원의 업적을 한번 찾아볼까요? 왕공 강화 정책이 바로 보이네요. 일단 먼저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1번에 명나라 신종을 제사하는 대보단이 설치됐대요. 요거는 제가 볼 때는 거의 처음 나오는 선지가 아닐까 싶습니다. 최근에는 여기가 장희빈을 사랑했던 숙종 때 있었던 사건이에요. 숙종 때는 명나라 신종, 이미 명나라가 망하고 없습니다. 근데 임진왜란 때 우리를 도와주던 망한 나라에 대한 은혜를 갚겠다고 지금 제사를 지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뭐 전혀 관련이 없는 거고. 그 다음에 이거도 선지로는 잘 안 나왔네요. 의학서적이에요. 누구? 백성을 너무너무 사랑했던 세종대왕 때 만든 의학서적입니다. 또 의학서적으로 세종대왕 때 나온 유명한 책이 있죠. 향촌사회 약, 우리나라 약으로 모든 처방전을 집대성한 향약 집성방도 세종대왕 때. 그리고 정답은 3번 왕공 강화로 명을 좀 더 설명해 드릴게요. 조선의 기본법적인 경국대전이 반포되었다. 수양대군 세조, 억지로 왕이 오른 수양대군 세조가 왕공 강화를 위해서 경국대전을 만들었는데 이게 완성된 거는 완성성성성성성 손자였던 송종 때. 그 다음에 동국문헌비고, 역대 문물제도를 싹 다 정리했던 동국문헌비고는 이거는 영조 때 일입니다. 그리고 육조직계제. 아까 제가 얘기했잖아요. 왕공 강화에 집착을 한다니까요. 조선 최고의 정치 부서는 바로 의정부입니다. 이 의정부에는 영의정, 좌의정, 우의정, 우리나라 넘버1, 넘버2, 넘버3들이 정치를 논의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밑에 육조가 있어요. 자, 예를 들어서 제가 지금 촬영을 하고 있는 이곳 스튜디오에 불이 났대요. 불이야. 이 불이 나는 거 사실을 육조에서 접하자. 이 육조에서 방법이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의정부 영감들에게 얘기를 하는 게 있고 하나는 다이렉트로 왕한테 보고하는 게 있어요. 의정부 영감탱이를 거치는 거를 의정부 서사제라고 얘기를 합니다. 어떻게 해요? 불이 났죠? 야, 빨리 소방관 투입해. 아하, 전하, 소방관을 투입했습니다. 불이 났다길래. 잘했다. 소방관 더 투입해. 요게 의정부 서사제.
육조 직계제는 다이렉트로 전화 불이 났어요. 그래? 빨리 소방관 투입해. 아하! 이게 육조 직계제. 육조에서 다이렉트 직접 계통으로 바로 쏘는 게 육조 직계제입니다. 그러면 왕권 강화를 하려면 둘 중에 뭘 택해야 될까요? 육조 직계제죠. 왜? 어디 신하가 야, 영의정, 좌의정, 우의정 니들이 뭔데 내가 보지다는 걸 선조치하고 나한테 보고하는데. 그래서 억지로 왕에 올랐던 수양대군 세조와 태종 이방원은 둘 다 육조 직계제를 정치제로 선택을 합니다. 정답은 3번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만약에 수양대군 세조 문제가 나올 때도 3번이었으면은 정답이 됐겠죠. 20번 문제로 들어가겠습니다. 밑줄 그은 이 사건 이후에요. 밑줄 그은 이 사건. 발악이 무섭게 나왔습니다. 수양대군이 양반이 못 되는 것 같은데요? 여기 보시면 수양대군 한명회 등이 주도한 삐리리 사건으로 죽임을 당했대요. 이게 누구냐면 김종서 장군이죠. 단종을 보좌했던 김종서 장군이 수양대군 한명회가 주도했던 계유정난이죠. 이 계유정난을 계기로 단종을 보좌했던 모든 인물들을 싹 다 죽여버리고 수양대군 세조가 권력을 틀어진 후에 결국 단종을 몰아내고 왕으로 즉위하게 되죠. 그러면 이거 이후의 내용을 찾는 겁니다. 보시면 채영에 의해서 이인이 밀파가 죽임을 당했대요. 우왕 때입니다. 우왕 때. 우왕 때 또 채무선의 화통도감. 네, 어쨌든 고려 시대니까 틀렸고요. 그 다음에 바로 있네요. 우왕 때 채무선의 권위로 화통도감이 설치가 되고 진포대첩. 그리고 정도전의 요동정벌계. 이거는 태종 이성계 때죠. 정도전이 일단 이때 죽고 없습니다. 태종이 왕자한테 죽고 없잖아요. 그러니까 틀렸고. 그 다음에 성상문 등이 상왕의 복이 이거죠. 왕위에서 쫓겨난 단종을 다시 한번 왕으로 만들자라는 집현전 학사들을 중심으로 단종 복위 운동이 벌어집니다. 그렇지만 결국 발각이 되면서 실패로 끝나죠. 이게 정답이죠. 4번. 그리고 5번에 이종무가 왜구의 근거지인 스시마섬. 고려 말에는 박이가 스시마섬 대마도. 여기는 세종당 때죠. 그래서 정답은 4번 되겠습니다. 21번 문제입니다. 가와나 사이 시기에 있었던 사실로 옳은 글을 찾으라라는 건데, 보시면 유자강이 김종직의 조의제문을 문제 삼아서 구절마다 풀이하면서 이거 아니다, 이거 잘못된 거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 사화죠. 무오사화가 지금 터지기 바로 직전의 상황입니다. 그리고 박원종 등이 쭉쭉쭉 나오면서 대비에게 아리기로 이거 아닙니다. 민생이 너무 어렵습니다. 그러면서 진성대군을 추대하고자 합니다. 대비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라는 거. 이 진성대군을 지금 딱 봐도 그러면 무오사화가 왕이 누구 때예요, 여러분들? 조선을 대표하는 시대의 슈퍼 도라이 왕, 연산군 때죠. 이 연산군이 통제가 안 되니까 왕을 바꾸러 갑니다. 그리고 실제로 바꾸죠. 어떻게? 중종방정을 통해서 왕이 바뀌는데 지금 그 중종방정이 일어나기 바로 직전의 상황이죠. 그러면 이거는 중종방정이 일어나기 전의 상황입니다. 그러면 여기 사이에 들어갈 수 있는 사건을 찾으라라는 건데 한번 볼까요? 1번에 서인이 반정을 일으켜서 정권을 장악했다. 미끼 상품이죠. 이때는 아직 서인이고 뭐고 없을 시기입니다. 서인이 쫓아내고 정권을 장악했던 거는 강해군을 쫓아내고 인조를 왕위에 세웠던 인조반정의 결과죠. 그리고 위훈삭제를 주장한 조광조 일파가 제거되었다. 자, 이거는 더 헷갈리는 상품이긴 해요. 중종 때인데 중종 반정이 일어나기 직전의 상황이고 이거는 중종이 왕이 되고 나서 터진 세 번째 사화, 기묘사화죠. 조광조가 너무 급진적인 개혁을 하다가 결국 중종의 눈밖에 납니다. 중종이 끌어당겨 왔지만 중종이 비위를 거슬린 거죠. 그게 바로 위훈삭제입니다. 중종이 여기 있는 것처럼 전하가 왕요를 도와줬던 애들을 다 조사했는데 알고 봤더니 절반 이상이 뻥입니다. 걔들한테 공신에 대한 혜택을 준 거 다 수고해 가야 됩니다. 그러자 공신들 개빡치고요. 중종도 빡칩니다. 왜? 본인이 왕이 오른 정통성이 떨어져요. 나 분명히 이렇게 많은 신하들 동의를 받아서 왕이 올랐는데 조광조가 조사했더니 절반 이상이 뻥이더라. 사실은 알고 봤더니 요만큼의 시대만 동의를 받았어. 어이가 없죠. 결국 조광조는 영모제를 뒤집어쓰면서 죽임을 당합니다. 그게 바로 기묘사화. 그 다음에 이인자를 중심으로 한 소론 세력, 난을 일으켰다. 이거는 영조 때죠. 영조가 왕에 오르자
권력에서 밀려났던 소론이 영조는 왕이 돼서는 안 되는 애다. 얘는 자기의 배다른 형이었던 경종을 독살시킨 쓰레기다. 라면서 들고 일어났던 거. 그렇지만 이것도 진압을 당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폐비 윤씨 사사 사건을 계기로 이게 정답이죠. 아까 제가 연산군 때 사화가 2번 일어난다고 얘기했었잖아요. 무오사화가 있었더라면 갑자사화가 있습니다. 자, 무오사화는 앞에 봤던 것처럼 조이제문의 글이 문제가 돼요. 당시에 살인파의 거두였던 김종직이 썼던 조이제문을 제자였던 김일손이 이걸 성종실록, 연산군의 아버지였던 성종실록에다가 넣으려고 합니다. 그러자 난리가 나죠. 왜? 이 의제는 중국판 단종이에요. 단종처럼 억울하게 왕에서 쫓겨났던 중국의 황제인데 이 황제를 슬퍼한다라는 글을 쓴 겁니다. 그러자 앞에 보세요. 구절구절 하나를 깐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반대쪽 정치 세력이었던 훈구파가 전하, 이거 미친놈들입니다. 이거 보십시오. 중국판 단종을 깐다라는 거는 전하, 단종 다음에 왕이 됐던 세종, 예종, 성종, 그리고 전하까지 이르는 이 연산군, 이 왕이 계보도가 잘못했다는 소리입니다. 돌려까기 비유법, 은유법입니다. 연산군이 맞다 그러면서 살인파가 작살이 났죠. 살인파가 엄청난 죽음을 겪는 게 바로 무오사화고, 그리고 두 번째 사화는 갑자기 자기 엄마 죽은 걸 들춰냅니다. 자기 엄마 죽은 거를요. 실제로 연산군의 엄마가 성종의 부인이죠. 근데 성종은 경국대전도 완성하고 업적이 많지만 바람둥이입니다. 많은 후궁들과 놀았던 거예요. 그러자 연산군의 엄마가 분노 폭발한 나머지 성종에게 손톱으로 얼굴에 기스를 내죠. 그러자 난리가 납니다. 어디 감히 왕의 얼굴에 기스를 낼 수가 있습니까? 사약을 내려야 됩니다. 그걸 주도했던 게 훈구파예요. 왜? 연산군의 엄마가 자기네 쪽 사람이 아니었던 거죠. 결국에는 사약을 내립니다. 그러자 시간이 흘러서 연산군이 자기 엄마 죽은 걸 들춰내면서 이때 동참했던 훈구파 싹 다 제거하고요. 그리고 살인파는 성략대로 움직였어요. 이때 살인파들이 볼 때도 왕의 얼굴에 흉터를 지게 한다, 이건 용납이 안 되는 거잖아요. 찬성을 합니다. 이 찬성을 했던 살인파 다 죽여버리죠. 그러니까 이때 훈구파가 어떤 생각을 합니까? 야, 얘 도라이다. 이 사화 때는 자기의 주적이었던 살인파만 제거를 했는데 갑자 사화 때는 자기들도 피해를 입었잖아요. 통제가 안 된다. 라면서 연산군을 덜어내고 중종 반정을 만들어서 중종을 왕위에 세웠던 겁니다. 그래서 정답은 4번. 5번에 장희빈, 희빈 장씨의 문제로 환국이 발생했다. 이거는 장희빈을 사랑했던 누굽니까? 장희빈을 사랑했던 숙종 때 있었던 일이에요. 장희빈을 사랑하냐 사랑이 식냐에 따라서 정치 세력이 휙 바뀌었던 장희빈이 남인 쪽 사람입니다. 그래서 남인이 권력을 뺏기자 장희빈을 투입해요. 계획대로 사랑에 빠지죠. 그리고 아들이 태어납니다. 그 아들은 후궁의 아들이잖아요. 근데 그 후궁의 아들을 세자로 삼으려고 하자 당연히 반대쪽에서 반대를 하겠죠. 그 반대하는 세력들을 다 작살내버립니다. 그게 바로 남인이 기사회상했다 그래서 기사황국, 물론 기사는 일어나는 황국이라는 거예요. 기사황국입니다. 정답은 4번 되겠네요. 22번 문제입니다. 다음 기사에 나타난 경제 상황이에요. 초량으로 외관을 이전했대요. 최근에 한능검 선지에서 초량외관이라는 단어가 많이 나옵니다. 조선 후기 때 앞에 봤던, 잠깐 언급했던 장희빈을 사랑했던 숙종 때 부산에다가 만든 외관이에요. 두모포 외관이 작다 보니까 좀 더 큰 공간을 옮겨서 초량 외관을 만든 거예요. 그리고 여기는 지금 그러니까 숙종 때니까 조선 후기 때 왕이잖아요. 조선 후기 때 내용을 물어보고 있는 겁니다. 보면 찾아볼까요? 1번에 건원중무. 이거는 고려 시대 때 만들어진 화폐입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최초의 화폐예요. 최승로의 건의를 받아들여서 유교에 맞춰서 정치를 했던 고려의 6대왕 송종의 업적입니다. 그리고 숙종 때는 주전도감, 해동통보, 사만통보, 활구. 자, 솔빈부의 말이에요. 이거는 발해죠, 발해. 발해의 5경 15부 62주 중에 15부 안에 솔빈부라는 공간이 있습니다. 지역이 있어요. 거기에는 디기딕 말이 유명했다 그랬죠. 말을 수출했고, 그 다음에 정답은 3번이죠. 조선 후기 때 상업이 발달합니다.
상업이 발달하면서 돈을 많이 번 거상, 돈을 많이 번 분홍들이 등장을 하죠. 이들이 이제 사치를 부리는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는 먹지 못했던 사과도 먹기 시작하는 거고요. 예전에는 비싸서 못 피던 담배도 피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또 마진율이 좋아요. 그래서 이거를 작물 재배를 하는 사람들이 많아집니다. 그래서 조선 후기 때 상품 작물 재배가 전국적으로 확산이 돼요. 대표적으로 담배, 고추고, 이거는 애초에 보세요. 상품, 팔려고 기르는 작물이에요. 담배랑 고추, 여러분들 고추 안 먹으면 죽어요? 담배 안 먹으면 죽어요? 상관없잖아요. 이거예요. 그리고 4번에 당황성 영암이 국제무역항, 이거는 신라입니다. 신라 진흥왕 때 백제 성왕을 배신 땡기고 한강 유역을 독차지하잖아요. 그 독차지했을 때 한강 유역에다가 당황성을 설치합니다. 그리고 중국과 다이렉트로 무역을 하죠. 국제무역항이고, 5번에 수도 시전을 감독하기 위해서 경시서가 설치되었다. 이거는 고려시대 때죠. 고려시대 때 경시서를 만들어서 시장에서 뭐 상인들이 뭐 장난질을 치거나 이런 것들 다 잡아내는 거예요. 그리고 조선시대에 가서도 이름이 경시서로 유지가 돼요. 그러다가 수양대군 세조 때 이 경시서가 이름이 바뀌어요. 어떻게? 평시서로 이름이 바뀝니다. 그러니까 조선 후기 때는 평시서, 경시서라고 하면 틀린 거죠. 왜? 세조 때 이름이 평시서로 바뀌었으니까. 그래서 정답은 3번밖에 될 수가 없습니다. 23번 문제입니다. 가국가에 대한 조선의 정책으로 옳은 건데요. 사실 최근에 이 문제 유형의 트렌드가 매회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당되는 거 둥 던져놓고 해당되는 국가, 해당되는 민족에 대한 내용을 물어보는 건데요. 한번 가볼까요? 이 비석은 땡땡땡 가의 요청으로 나선정벌에 참여했던 신유를 기리기 위한 신도비래요. 나선정벌에서 여러분들이 뭔지를 아셔야 되는 거죠. 사실 한능검이 이게 지금 최근 들어서 나선정벌을 언급을 하고 있었고요. 그 전에는 사실은 나선정벌 얘기가 거의 안 나왔습니다. 그러다가 지금이 우리가 최근에 치러진 게 이제 50몇 회인데 20몇 회 정도까지는 나선정벌이 나오다가 어느 순간부터 안 나왔어요. 그리고 한국사 교과서에서 나오지 않다가 최근 들어 다시 언급이 되기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나선정벌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누가 요청한 거예요? 청나라가 요청을 한 거죠. 한번 잠깐 보자면 우리는 인조 때 정신병자가 되었던 정묘호란 병자호란을 겪었어요. 그리고 결국 청나라에게 항복을 했잖아요. 그러면서 청나라를 군주로 모시는 군신관계를 체결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인조의 아들이었던 효종이 왕이 올라요. 그리고 효종은 뭘 할까요? 우리 아버지의 복수, 오랑캐에 대한 복수를 하겠다라며 북벌 운동을 전개하면서 오랑캐를 치기 위해 바로 조총부대를 엄청나게 키워요. 근데 아이러니하게도 이렇게 만든 조총부대가 청나라의 요청으로 러시아를 치는데 동원이 됩니다. 청나라가요, 러시아 군대와 전쟁을 치르게 됐는데 신하 관계였던 효종에게 군대를 동원하라고 요청을 하죠. 우리는 병자호란 이후에 청나라가 까라면 까야 됩니다. 그러면서 열심히 키운 조총부대가 동원이 되는데 2번 동원이 돼요. 1차, 2차. 그 2번 동원된 전쟁이 바로 나선정벌입니다. 이 나선이요, 러시아를 가리켜요. 그리고 이때 우리의 조총부대가 맹활약을 합니다. 그러면서 2차 나선정벌 때 맹활약을 했던 장군이 지금 저기 제시문에 있는 신유입니다. 그러면 지금 청나라와 관련된 조선의 정책을 찾으라는 거예요. 한번 보겠습니다. 정답이 바로 나왔네요. 이 어영청이 예전에 인조가 왕으로 있을 때 후금, 청나라가 되기 전이 후금이죠. 후금을 방비하기 위해서 만든 군대가 어영청이에요. 그리고 효종, 아까 봤던 효종이 즉위하면서 북벌을 하기 위해 이 어영청, 아버지가 만든 이 어영청을 중심으로 북벌 군대를 조성하고 준비를 합니다. 그리고 나선정벌에 동원이 됐던 거죠. 정답은 1번이고요. 한성에 동평관을 두었다. 북평관, 북쪽의 평화를 위해 둔 관, 북평관은 여진족, 동평관은 누구한테? 바로 일본이죠, 일본. 일본을 달래주기 위해서 만든 거고요. 그 다음에 조약 체결에 대한 답례로 보빙사를 보냈다. 근대적인 조약을 체결하려면 국제에티켓상 외국에 사절단을 보내야 돼요. 미국과 조미수호 통상조약이 체결되면서 보냈던 게 보빙사. 그 다음 공녀를 보내기 위해 결혼도감을 설치를 했대요. 이거는
고려시대 원간섭기 때 바로 몽골이 가장 먼저 요구했던 게 고려의 아름다운 여자들이죠. 그러면서 곡물 갖다 바치듯이 여자를 갖다 바치래요. 이걸 위해 만든 기구가 결혼도감입니다. 그리고 포로 송환을 위해 회담 겸 세완사. 이거는 임진왜란 끝나고 나서 임진왜란 때 우리나라 조선의 백성들이 일본군에 의해서 포로로 노예로 많이 끌려갔던 거예요. 그 백성들 데리고 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그걸 논의하기 위해서 보냈던 게 회답 겸 세안사입니다. 그래서 지금 23번의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24번 문제입니다. 가왕이 추진한 정책인데요. 지금 보시게 되면은 창덕궁 후원에 어쩌고저쩌고 샤랑샤랑 꿀랑꿍인데 결정적인 힌트를 찾아볼까요? 여기 있네요. 초계 문신제를 실시하였다. 이거는 조선 후기의 왕이었던 정조의 업적이죠. 정조는 아버지가 누굽니까? 사도세자입니다. 그래서 아버지를 죽이는데 역할을 했던 노론 세력들은 어떻게든 정조, 사도세자의 아들이었던 정조가 왕에 오르는 걸 방해를 하죠. 실제로 왕에 오른 그 해에도 암살 위협에 시달린 게 정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조는 그 어떤 왕보다도 왕권 강화를 위해 힘쓰는데요. 그래서 나왔던 정조의 왕권 강화 3단 콤보. 일단 집현전, 홍문관을 계승한 규장각을 만듭니다. 본인의 싱크탱크, 정치를 논의할 수 있는 정치기구를 만들어서 본인의 정책을 힘을 실으려고 하고요. 그리고 초계 문신제를 또 시행합니다. 지금 제시문에 있는 거요. 처음으로 과거 시험에 합격해서 문신으로 나온 애들의 첫 근문지가 바로 규장각인 거예요. 규장각에 들어오게 되면 정조가 항상 있습니다. 정조가 1대1로 가회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얘들아, 나는 이런 정책을 참 좋아해. 얘들아, 나는 이런 사람이 참 싫더라. 자기 스타일에 자기 사람을 키우는 거죠. 정치는 쪽수 싸움. 자기 편을 늘려나갑니다. 그리고 군대는 이미 노론 세력이 장악을 하고 있죠. 그래서 본인을 지킬 호위 부대가 필요합니다. 용감한 장군들이 있는 군령이라는 장용령을 만들죠. 그래서 정조의 왕권 강화 3단 콤보입니다. 그러면 정답을 한번 찾아 들어가 볼게요. 자, 보시게 되면 바로 나왔네요. 친위 부대인 장용령을 설치하였다. 정답은 1번 되겠습니다. 그리고 경기도에 한해서 대동법을 실시하였다. 이거는 임진왜란 끝나고 왕위에 올랐던 강해군입니다. 이 강해군은 임진왜란 때 너무나 힘들어하는 백성들의 마음을 토닥토닥 달래줄 필요가 있죠. 그래서 농민들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가장 쉬운 방법, 세금을 디스카운트 시켜줍니다. 오늘날로 치면 전기세, 수도세 절반 인상이 아니죠. 절반 인하. 그러면 다들 좋아할 거 아니에요. 그때 손댔던 게 뭐냐면 특산품을 거두는 세금이에요. 특산품을 거두는 세금이 가장 문제가 많으니까 그걸 손대면서 했던 법이 바로 대동법입니다. 핵심은 이거예요. 핵심은. 특산품 거두는 게 문제가 있으니까 특산품 대신에 쉽게 구할 수 있는 쌀이 없으면 동전이 없으면 배 등으로 징수했던 게 대동법입니다. 그리고 한양을 기준으로 역법서인 칠정산. 7개 별자리를 한양을 기준으로 해서 토성, 목성, 금성 7개 별자리를 계산한 거예요. 달력을 만들어내는 거. 정산하는 거 똑똑해야 됩니다. 백성을 너무너무 사랑했던 세종대왕의 업적이고요. 그 다음에 4번에 대전회통. 법전 정리해볼까요? 경국대전은 수양대군 세조 때 만들기 시작해서 완성성성성성 송종 때 완성되고 영조 때 경국대전에서 필요한 것만 쇽쇽 뽑아 쓰는 속대전. 그러니까 정조는 우리 할배 때문에 더 헷갈린다. 통일해서 편찬하는 대전통편. 그리고 흥성대원군 때 모든 법전을 만날가 하겠다. 대전회통 흥성대원군입니다. 그리고 5번에 직전법을 제정해서 현직관리에게만 수조권을 지급하였다. 이거는 수양대군 세조의 업적이죠. 수양대군은 억지로 왕이 됐잖아요. 중앙정계에 지금 남아있는 사람들은 내가 왕이 될 때 도와주거나 왕이 되는 걸 찬성하는 신하들이죠. 걔들만 챙겨주면 돼요. 사직서 내고 내려간 애들 챙겨줄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 직전법. only one 직접 일하는 애들 신하들에게만 현직 관리에게만 월급을 지급하겠다. 조세를 술취하수는 권리를 지급하겠다라는 거. 수양대군 세조 때입니다. 정답은 1번 되겠습니다. 한글 소설이 유행했대요. 따단. 그리고 소설책을 빌려주는 새 책가가 유행을 했대요. 지금으로 치면 책방이죠, 책방. 그리고 한글 소설을 읽어주는 정기수가 인기가 많았대요. 이 시기는 지금 언제냐면 조선 후기입니다. 조선 후기 때 한글 소설이 인기를 끌어요.
조선 후기 때 상업이 발달하죠. 그러면서 돈을 많이 번 거상, 돈을 많이 번 상인들, 그 다음에 돈을 많이 번 부동들이 등장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들이 이제 무다를 즐기려고 하는 거예요. 돈이 있고 여유가 있으니까. 그러면서 조선 후기 때는 서민 문화가 발달하면서 한글 소설이 인기를 끄는데요. 이때 돈을 많이 번 상인들과 농민들이 하는 게 뭐냐? 나는 이미 걸렀지만 내 자식만큼은 글 정도는 읽었으면 좋겠다. 서당 교육을 시키는 거고 한글과 한참자문을 읽게끔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한글을 읽을 수가 있으니까 한글 소설의 재미를 알게 되는 거고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아니 그전에는 한글을 뭘 알아야지 뭐 홍길동전을 읽고 재미를 느끼죠. 이제 가능해진 겁니다. 원각사지 10층 석탑이 있습니다. 10 고려 후기 때 개경에 경천사지 10층 석탑이 그대로 계승된 게 10 원각사지 10층 석탑입니다. 이거는 수양대군 세조 때 만들어져요. 조선 초기죠. 조선 초기 세조니까. 세조가 억지로 왕이 올랐잖아요. 많은 살생하라고 왕이 올랐습니다. 근데 생각보다 열이기도 했나 봐요. 죄책감에 시달렸다고 얘기를 하죠. 근데 조선은 성리학의 사회잖아요. 성리학에 맞췄을 때 마음의 치유가 안 돼요. 왜? 충의 효에 맞췄을 때 희대의 개쓰레기입니다. 그래서 그때 불교에 기댔다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조선시대 때는 세조 때 불교가 잠깐 흥행하기도 해요. 그 증거가 원각사지 10층 석탑이고요. 정답은 2번이네요. 인왕, 제색도 등의 진경산수화가 그려졌다. 조선 후기 때 진경산수화의 대가였던 정선인데 이게 새로운 화풍이 등장을 해요. 조선 후기에 접어들면서 이제 눈에 보이지 않는 중국의 지리, 중국의 명산 이딴 거 말고 진짜 우리 눈에 보이는 우리나라 진짜 경치, 우리나라 산, 우리나라 물을 그리자라는 진경산수화가 조선 후기 때 인기를 끕니다. 그리고 주자소를 설치하고 개미자, 인쇄소를 만들고 나서 아주 개 같은 글자 개미자를 처음 만들었던 게 태종 이방원이죠. 그리고 아들이었던 세종은 까빈미가용, 까빈자. 그 다음에 4번에 표면에 백토를 바른 분청사기가 유행을 했다. 이거는 고려 말에 유행을 해서 조선 초기 때까지 큰 인기를 끄는 도자기입니다. 얼굴에 기본 청자틀에 얼굴에 분칠을 한 듯한. 고려 시대 때 그 유명했던 상강청자가 몽골의 진입, 그 다음에 왜구와 홍건적의 침입으로 도자기 도공들이 다 죽거나 기술이 단절돼요. 그러면서 겨우 살아남은 도공들이 지방에서 컨츄리틱하게 만든 게 약간 좀 시골틱합니다. 막 물고기 그림이 막 크게 들어가 있고요. 이런 분청사기가 인기를 끄는데 이게 조선 초기까지 인기를 끌어요. 그러니까 조선 후기와는 관련이 없죠. 그리고 직지심체 요절이 있습니다. 청주 흥덕사에서 만들어졌던 이 직지심체 요절은 지금 현존하는 남아있는 금속 활자로 찍은 책 중에 가장 오래된 책이죠. 고려시대 때 금속 활자의 발달을 보여주는 문화재입니다. 정답은 2번 되겠습니다.